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대기업에 취업 압박을 한 혐의로 검찰의 무더기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에 김상조 위원장이 오늘 고개를 숙이고 쇄신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공정위가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소장님, 네. 오늘 이제 김상조 위원장의 쇄신안 발표 보셨을 텐데 네, 주요 내용을 좀 정리해 볼까요? 네, 크게 한 세 가지로 저는 정리하고 싶은데요. 우선은 이미 이제 경찰 수사로 재판을 받고 있는 부적절 재취업 알선 관행을 좀 근절시키겠다 하는 선언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부당한 외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사건 관련 전현직 공무원들을 사적으로 접촉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부분도 있었고, 저는 핵심적인 건 이거라고 봅니다. 이제 전속 고발권을 분산시키겠다는 겁니다. 예. 공정이라는 건 아까 해당 기자분도 취재 기자도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기업 관련 이제 담합이라든가 독점과 관련돼서는 이 공정위가 고발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 이게 이제 악용된 이유가 이런 겁니다. 검찰이 아니라 고발권을 이쪽에서 갖고 있으니까 대기업들을 좀 봐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문제 안 삼으면 문제 안 되는 거니까. 그런 과정에서 대기업과 유착 관계가 형성이 됐고, 이거는 이제 인사적체 현상에 많은 고위직 공정위 관료들의 재취업에 말하자면 유인책이 됐던 거죠. 기업으로서는 예. 잘 보이기 위해서라도 재취업 자리를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알게 모르게 관행이 됐던 데서 이번 문제가 발단이 됐기 때문에 자기들의 그 전속 고발권을 어느 정도 분산시키겠다. 이건 상당히 핵심적인 대안으로 김상조 위원장이 내놓은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공정위가 이제 경제검찰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지금 현재 공정위 전현직 간부들 13명인가요? 검찰의 고발이 기소가 된 상태죠? 상당히 대규모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제 김상조 위원장은 사실 지난해 6월에 취임했어요. 1년여 이상 많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별 성과를 못 낸 게 여기 발목이 잡혀 있었어요. 김상조 위원장 자신이 울먹거리기도 했는데 예. 이런 사태가 워낙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과거에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이 됐는데 지금은 글쎄요, 표현이 이상하지만 세상이 바뀌어서 이게 관행이 무조건 다 묵인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다 더 이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오늘 김상조 위원장이 발표한 쇄신안 정도만 가지고 이렇게 공무원 사회의 문화 자체가 바뀔까 하는 그런 이제 우려는 있죠. 예, 이런 공정위 채용 비리의 원인으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속 고발제라는 이제 막강한 권한 때문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전속 고발제 폐지를 또 공약으로 내세운 바가 있잖아요. 검찰도 반대했었고요. 예, 김상조 위원장도 이제 전속 고발권 폐지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그러니까 전속 고발권의 이제 폐지를 통해서 다양한 소송의 길을 열어놓겠다는 겁니다. 형사소송을 할 수 있게 하고 정말 핵심적인 이 경제력과 관련된 이제 경제 전문적인 어떤 이슈에 대해서만 공정위가 다루고 나머지는 다 사적인 소송을 하든지 형사소송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검찰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도 사실 전속고발권제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을 펴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런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이제 폐지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예. 오늘 이제 김 위원장이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앞서 말씀하신 그 인사적체 문제에 대한 대안은 내놓지 못했다는 지적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인사적체가 공정위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예. 이제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관료분들께는 철밥통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먼저 좋은 혜택을 버리고 나오려고 하겠습니까? 그게 고위직으로 갈수록 더 강해지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인사적체가 아주 두텁게 형성돼 있는데, 그리고 또 이제 퇴직하더라도 다시 관련 기관에 재취업하는 이른바 회전문식 부패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 관행이 돼서 예. 각종 이제 공직자윤리법을 통해서 이걸 막고는 있습니다만, 관행이란 이름으로 그동안 시도되어 온 것들이 참 많은 거죠. 인사적체는 공정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공정위에서 해결할 수도 없고 예. 사실은 공무원 평가제라든가 외부 임용제 같은 걸 통해서 그동안도 조금씩 시도를 했습니다만 쉽지가 않아요. 이 공무원이라는 어떤 자리가 주는 혜택과 또 이해 집단으로서의 파워 같은 것이 워낙 강렬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번 문제는 공정위로 대표되지만 사실은 공직사회 전반에 그런 어떤 잘못된 부적절한 관행을 없애는 계기가 돼야 되는데 예.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인사적체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보십니까? 네. 그러면 오늘 이제 발표를 했는데 예. 어떤 부분에서 앞으로 실효성이라고 할까요?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그 전속 고발권 분산 혹은 예. 폐지는 상당히 이례적이긴 해요. 물론 예. 대선 공약이긴 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알아서 자기의 권한
밥그릇을 내놓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과연 얼마나 실질적인 충격을 공직사회에 줄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냥 초기에 이 관행에 대한 여러 가지 여론과 경찰 혹은 사법계의 그 공격이 있으니까 주춤하다가 다시 과거의 관행들이 살아난다면 예. 큰 의미는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선언적인 부분들은 나중에 다시 살아날 부분들이 있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누구를 만나지 말아라든가, 예. 그 재취업 알선 하지 마라. 이건 선언적인 의미에 그친 거거든요. 구조적으로 접근한 건 아까 전속고발권 폐지 정도인데 예. 이게 과연 실제 문화나 분위기를 바꿀 것이냐. 예. 그것까지를 좀 지켜봐야 되겠죠. 지금 공직자윤리법상으로는 3년간 취업 제한에 인사혁 신처가 업무 관련성을 따져서 이제 허가를 해줘야 문제가 있는 취업을 할 수 있는 구조인데 이 부분은 얼마나 과연 공정위가 제일 이해관계가 사실 많은 편이거든요. 예. 대기업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느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난 권한이니까요. 예. 그래서 공정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선언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해를 하느냐. 예를 들어서 재취업을 할 때 인사혁신처에서 아주 공개적이고 투명한 판단을 해서 거긴 재취업하면 안 됩니다. 라든가 이런 판단들을 하는가를 지켜보면 이 변화가 과연 실질적일지 아니면 오늘처럼 그냥 선언으로 끝날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